자, 투데이 하드쇼 인터뷰 시간입니다. 정부의 핵심 주택 공급 정책 중 하나인 3기 신도시 청약이 지난 16일부터 시작이 됐었죠. 지난 2018년 9월 3기 신도시 공급 계획을 발표한 지 2년 10개월 만에 처음으로 입주자를 모집한 건데요. 주변 시세보다 수억 원 저렴하게 아파트를 분양받을 기회였고 또 신혼부부에게 배정된 물량이 많아서 내 집 마련을 꿈꾸는 20, 30대의 관심이 뜨거울 전망이라고 하는데, 자, 서진형 대한부동산학회 회장 겸 경인여대 교수 연결해서 자세한 이야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서진형 회장님 나와 계시죠? 네, 안녕하십니까. 서진영입니다. 예, 어떻게 더위랑 코로나는 잘 이겨내고 계시죠? 예, 열심히 이겨내고 있습니다. 네. 자, 본론으로 좀 들어가세요, 회장님. 예. 정부가 이제 올해 안에 그 3만여 가구, 또 내년까지 약 6만 2천 가구의 청약을 준비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네네. 그 지난 16일에 모집 공고를 냈고, 네. 이달 말부터 이제 청약을 받게 되죠. 네네. 자, 어떤 내용인지 좀 자세하게 좀 설명 좀 먼저 해주시겠어요? 예, 일단은 내년까지 공급이 예정된 그 3기 신도시 중에서 이제 1차 공급을 시작한다는 건데요. 네. 올해 한 4차례 정도 그 예정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총 이제 그 3만 200가구 중에서 이제 첫 번째인데, 예. 지역별로 이제 조금 다르지만, 뭐, 계양, 위례, 복정 이런 지역들이 있습니다. 이 사전 청약의 신청 자격을 한번 보게 되면, 예. 그 사전 청약 입주자 모집 공고 시점을 기준으로 해서, 예. 뭐 청약 자격이라든지 소득, 자산 요건 이런 것들을 이제 심사하는데, 예. 기본적으로는 해당 지역의 거주 요건의 경우에 현재 이 거주해야만 신청이 가능하고, 예. 나중에 이제 본 청약 입주자 모집 공고일까지 거주 기간들을 충족해야 돼요. 그래서 이제 사전 청약을 해서 당첨이 되면, 예. 뭐 청약 유형에 관계없이 모두 이제 9월 1일 날 이게 이제 발표가 되고요. 예. 자격 검증이나 이런 과정들을 거쳐서 11월쯤 이렇게 확정이 되기 때문에 이제 소비자들은 사전 청약 홈페이지라든지 현장의 접수처에 가서 방문해서 신청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네네. 자, 지금 저 회장님. 예. 긴급 정보가 이제 아까 이야기했던 내용이네요. 예, 그냥 본론으로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좀 안내 좀 하고 가려고 그랬는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내용이라. 자, 오는 그 10월, 11월, 12월 등 연내 그 세 차례의 청약이 더 진행될 거라고 하던데요. 예, 그렇죠. 예. 특히 이제 이번 청약에서 이렇게 좀 눈여겨봐야 할 것이 신혼부부를 위한 물량이 많다는 점인데, 네. 예, 이 부분도 좀 저 신혼부부 젊은 친구들을 위해서 좀 설명 좀 해주시죠. 이번에 공급되는 그 전체 공공 분양 물량 중에서 15%가 일반 공급으로 배정이 되고 신혼부부가 약 30%이다라고 이제 발표 자료에 나왔잖아요. 그래서 이제 신혼부부 물량이 많다는 건데, 저는 사실 정부에서 공급량이 그 30%는 너무 단순한 계산이에요. 단순한 계산이라고요? 30%가? 예. 왜요? 왜냐하게 되면, 뭐 신혼부부가 몇 명이고, 생애 최초 신청 대상자가 몇 명이고, 신청 대상자별로 수요자를 먼저 산정을 해야 되는데, 그 수요자 산정 차지하는 비율만큼 배분하는 것이 합리적이잖아요. 근데 이제 무슨 근거로 사실 이렇게 30%를 배분했다고 해서 많다고 사실 소비자들이 오해할 수 있도록 만든 게 첫 번째 문제이고요. 그러나 어쨌든 뭐 특별 분양 같은 경우에는 공급 유형에 따라서 여러 가지 이제 자격들을 갖춰야 되는데, 이번에 그 신혼 희망타운이 어쨌든 뭐 이 30%로 나와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제 기본 자격을 한번 살펴보게 되면 예. 뭐 혼인 기간이 7년 이내이거나 그다음에 이제 뭐 6세 이하의 자녀가 있는 신혼부부. 그다음에 이제 뭐 혼인을 계획 중이면서 이제 모집 공고일로부터 1년 이내 혼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예비 신혼부부. 예, 예. 그다음에 뭐 6세 이하의 자녀가 있는 한부모 가족. 이런 사람들이 대상이기 때문에 예. 이런 분들은 신혼부부 물량에 관심을 기울여서 예. 청약을 한번 해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근데 회장님 아까 뭐 네. 무슨 근거로 어떻게 이런 그 기준을 삼냐 이런 말씀하셨지 네네. 않습니까? 네네. 근데 지금 근거를 말씀해 주셨잖아요. 예를 들어서 이제 생애 최초로 신청하려는 시효자가 몇 명이고 예. 다자녀 가구가 몇 가구이고 예. 그다음에 뭐 신혼부부가 몇 가구 정도 예측이 되고 이러한 공급 수요자의 숫자를 먼저 파악을 하고 그렇죠. 배분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걸 먼저 파악을 해야 30%가 추려질 거 아닙니까? 예, 그렇죠. 예. 그 말씀하셨던 거군요. 예. 그게 안 추려진 거예요, 지금? 예, 그렇습니다. 아니, 그걸 안 추리고 무슨 30%를 어떻게? 그냥 이제 뭐 100가구 공급되면 30%는 신혼부부, 10%는 다자녀 이렇게 정해진 거죠. 결과를 놓고 나눈 거죠. 그렇네요. 네네. 자, 그리고 회장님, 이 정부가 이제 그 3기 신도시 청약부터 2년 뒤에 그 본 청약을 시행을 하고, 네네. 그리고 이제 2025년부터 차례로 입주한다는 그런 계획을 세웠지 않습니까? 네네. 그런데 문제가 이 신도시 예정 지역의 토지 보상이 순탄치 않다면서요, 이게? 네네. 이거 어떻게 된 겁니까, 이게? 뭐 LH에 따르면 인천 계양 같은 경우에는 60%, 그다음에 이제 하남 교산 같은 경우에는 80%까지 보상 협의가 어느 정도 이제 마무리가 되었다고 얘기를 해요. 예. 그런데 이제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제 LH가 토지 소유권을 확보해야 되잖아요. 예. 근데 사실 뭐 부천 대장이나 고양 창릉 같은 경우에는 아직까지 보상 협의 절차에 돌입을 하지 못했어요. 그 남양주 왕숙 같은 경우에는 보상 계획 공고도 아직까지 안 냈어요. 회장님. 네네.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 네네. 그 몇 달 전에 LH 투기 사건이 크게 우리 국민들 공분을 샀잖아요. 네네. 그 이후에 이 보상 이런 스케줄이 좀 뒤로 쭉 밀린 게 아닌가. 네. 이런 그렇죠. 의심을 하게 되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 예, 이제 그런 것들이 LH 사태가 발생함으로 인해서 인천 계양 같은 경우에는 토지 감정의 재평가를 요구하는 그 민원들이 속출하고 그다음에 이제 뭐 하남의 교산 같은 경우에는 뭐 지작물 그러니까 이제 위에 그 토지 정착물들 있잖아요, 그죠? 수목이라든지 이런 지작물 조사를 시작조차 못 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감정 평가를 두고 LH와 소유자들 간에 이 반목이 상당히 커지고 있는 이런 형태가 불가피하게 일어나고 있다는 거죠. 보상이 늦어지면 이게 계획대로 이게 추진이 안 되는 거잖아요, 또?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뭐 보상 지연이나 관계 기관의 협의 지연 이런 것들로 인해서 개발 계획들이 이제 한두 달씩 밀리게 되면 최종 어떤 사업 승인까지 시간들이 많이 걸리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뭐 정부에서 목표로 하고 있는 2023년 착공, 2025년 최초 입주 이런 것들이 쉽지 않을 것으로 이렇게 예상이 돼요. 일단 아까 저도 말씀을 간단하게 드렸지만은 LH 쪽에 대한 어떤 그런 뭐라고 할까요? 관점이 상당히 좀 국민들이 좀 좋지가 않습니다. 이렇게 쳐다보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뭐 보상 문제라든지 이런 게 끝까지 계속 좀 국민들이 주시하고 있다는 거. 좀 계속 또 지켜봐야 될 사항이고. 그리고 회장님 그 전월세 신고제 관련해서는 다음 시간에 좀 회장님하고 말씀을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지금까지 서진형 대한부동산학교 회장 겸 경인여대 교수와 함께했습니다.